본격적으로 국제뉴스 폴렉스 시작할 건데요. 네. 오늘은 이제 이거 저도 지금 되게 기대되는 얘기예요. 오늘 이제 미얀마 관련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네. 아무튼 미얀마의 사태가 급속한 해결 단계를 위해서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에서 보여졌죠? 지금 아세안 특사가 미얀마를 방문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들 잠깐 브리핑을 해드리면은, 자, 4월 달에요.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안 올 줄 알았는데 왔죠? 네. 자, 거기서 이제 5가지 합의가 이루어지는데요. 미얀마의 즉각적 폭력 중단과 모든 당사자의 자제, 그리고 국민을 위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건설적 대화, 그리고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이 특사로서 대화 중재, 그리고 인도적 지원 제공,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요 5개 사항이 합의가 됐는데, 자, 이 중에서 지금 대표단 에리완 유소프 브루나이 제2외교장관과 림조코이 아세안 사무총장이 지난 4일과 5일 미얀마 현지에서 최고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예. 자, 중요한 건 이제 그 당시에 한 달만 시간을 줘 그랬거든요. 네. 자, 한 달 주면 저거 뭔 짓 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어찌됐건 한 달이 지났어요. 네. 다행스럽게도 크게 이제 무력 사태는 여전했습니다만 이게 확전되지는 않은 상황에서 특사단이 들어갔고요. 특사단과 함께 모종의 일종의 이제 역할이 앞으로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이 특사단이 들어가기 전에 공통으로 만난 나라의 외교장관이 한 명 있다는 거죠. 네. 브루나이도 방문했고 그리고 지금 아세안 사무총장도 방문했던 유일한 외교부 장관, 어느 나라 외교부 장관이었을까요? 정의용 장관님을 만났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아세안 10개국에 관련된 그 전체 그 아세안 대표단들 국가들이 전부 다 지금 다 연관을 가지고 있고 네. 기대를 가지고 있고 어떤 그 지원을 요구받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다들 방역, 안보, 기타 뭐 여러 가지 수출입을 관련된 경제 회생 문제에 있어서 지금 한국의 도움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10개 나라에 동시에 입김이 통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여기에 우리 외교부 장관이 이 특사로 방문할 나라의 핵심 인사들과 뭔가 의견을 나눴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상 한국이 미얀마 관련된 내용 안에서 해결책을 간접적으로 제시했다라고 하는 외교적 전망을 낳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 그 보도에서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는 미얀마 사태가 어떤 해결의 기미를 보이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현재까지 상황은 보면 미얀마 국민들이 굉장히 큰 반발을 하고 있다. 왜 아세안 특사가 국민통합정부, 그러니까 민주 진영의 임시정부 측은 안 만났다는 거예요. 안 만나고 군부를 만났다라는 건데 게다가 이거는 군부를 정식 대화 상대로 인정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정말 미얀마 사태를 중간에서 중재를 의향이 있느냐, 너네 군부 편 드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아세안 깃발을 불태우면서 지금 해시태그로도 미얀마 시민들이 엄청나게 아세안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 군부랑 짝짝꿍을 해가지고 어설프게 중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아마 실제로도 그랬을 걸로 보여요. 그 당시 우리가 전망했을 때는.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미얀마가 무너져가지고 지금의 군정 체계가 민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주변의 다른 국가들도 민주화 요구에 직면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걔들 입장에서 이게 편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아세안 10개 국가 중에서 미얀마하고 태국은 군부가 집권하고 있죠. 캄보디아, 필리핀은 장기 독재 중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러한 각자의 이속들이 다른 국가들이기 때문에 사실 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데 네. 그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대한민국이 제시했다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중국이 지금 미얀마 군부를 밀고 있는데 네. 그거를
핵심 대항마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세안이고 그 아세안을 사실상 간접적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과 한국의 대리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중국이 아세안을 겨냥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미얀마 사태에 아세안이 관여하는 거 지지한다. 근데 무슨 얘기로 지지를 하냐면 중국은 아세안이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 군부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넘어서서 미얀마 국민들이 확신에 차서 중국을 겨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세안도 사실은 군부 편이다라는 미얀마 국민들의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중국 정부가 중국하고 아세안은 뜻이 같다라고 지금 표명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내부를 들여다보면요. 지금 중국은 아시안 국가들하고 거의 다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가장 심하게 다투는 거는 베트남이죠. 네. 네, 베트남이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원래 중국이 뭐 신호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습니다만 그게 이루어지질 않았죠. 일본만 믿고 있다가. 베트남 같은 경우에 원래 역사적으로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습니다. 왜?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중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다음은 필리핀인데요. 필리핀은 저기 앞에 해상에 배 들어온 것 때문에 완전히 빡 돌아서 한국산 무기 FA-50으로 지금 폭격하겠다라고 얘기해서 내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최악이고요. 인도네시아가 잠수함 폭파 사건 때문에 거기에 중국 연계설 때문에 굉장히 중국하고 안 좋습니다. 네. 태국도 지금 군납비리 관련해 가지고 중국하고 안 좋은 게 엮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캄보디아라든지 뭐 이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중국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나라가 전혀 없어요. 네. 거기에 이제 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그도 친중 노선을 취했다가 지금 이제 여러모로 내부적으로 그 반발을 사고 있는 입장이라서 중국의 입김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야. 옛날처럼 중국이 많은 물건들을 거래해 주거나 수입해 주거나 팔아 주거나 이럴 수 있는 경제 여건이 아니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지금 중국도 동아시아한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 달러를 굉장히 많이 풀어줬단 말이에요. 네. 대출도 있었고 수출입 자금 같은 것도 달러를 풀어줬는데 지금 중국이 달러가 없어요. 그 중국 자체에 지금 돈이 씨가 말랐으니까. 그래서 위안화로 자꾸 거래를 하자 그러고 강요를 하고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야, 우리는 팔아갖고 니네 중국 물건을 사야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미제 의약품을 사야 되고 지금 보건용품을 사야 되는데 왜 자꾸 니네가 달러 결제를 안 해주고 위안화 결제를 하겠다고 지랄하는 거. 지금 이런 상황에 막혀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봉다리님이 캄보디아 지금 중국 돈 엄청 쓰고 있어요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 돈을 쓴다는 거는 그 돈을 벌었어도 이 돈을 갖고 살 수 있는 게 중국제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중국은 반도체, 자동차, 뭐 백신 뭐 하나 얘네들이 지금 급하게 필요로 하는 상품들을 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야. 생산 국가가 아니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점점 중국한테 경제적으로 피 빨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느 나라나 돈줄을 쥐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돈줄을 쥐는 작업에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거예요. 자, 먼저 그와 관련된 그 시위대에 왜 포스코가 지금 등장을 했는지 그 내용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게 사실 그 미얀마 민주화 시위가 처음에 그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로 시작이 되면서 처음부터 이 미얀마 시민들이 굉장히 좀 조직적이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 군부와 연관된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서 더 확장을 돼서 미얀마 내부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미얀마 군부에 어쨌든 돈줄이 될 수 있는 미얀마 국유 산업과 연관된 외국 기업들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불하는 돈이 미얀마 군부의 이 쿠데타 돈줄이 되기 때문에 지급 자체를 정지해달라, 중단해달라, 그리고 관련을 좀 끊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포스코가 사실은 그 미얀마 사업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가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얀마 시위 현장에 포스코는 제발 국가행정평의회의 지원을 멈춰주세요라는 그 편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정권의 최고 통치기구가 국가행정평의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토 강판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 법인의 합작 파트너사인 MEHL과 합작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4월에 포스코 강판이 이 뜻을 받아들여가지고 저희는 합작관계 종료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종료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전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슈에 가스전 사업의 8.5% 지분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데타 세력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대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포스코가 지급하는 배당금 매년 2천억에서 4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돈도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토탈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가스 기업이죠. 예. 토탈은 지난 5월에 이미 합작 법인에 대해서 배당금 지급을 중단을 선언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포스코는 그런 확실하게 공식적인 선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걸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미얀마 경제지주사 MEHL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종합상사예요. 종합상사. 그러니까 미얀마 군부가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거의 모든 창구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네. 곡물 수출부터 시작해갖고요, 철강, 농업, 가스전, 뭐 이런 자원 판매 사업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 경제 지주사하고 포스코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지주사하고 같이 하고 있는 주로 주축 사업들의 지분을 포스코가 70%를 갖고 있어요. 그동안 포스코는 그럼 무슨 역할을 했느냐? 실제적으로 포스코의 그 역량이나 이런 걸 발휘해가지고 돈을 바꿔준 거예요. 돈을 바꿔줬다. 그러니까 미얀마가 이거를 수출하고 뭐하고 해서 신용장 끊고 뭐 이거 관리를 하려 그러면 못 해요. 직접적인 지금 현재 있는 그 시중은행, 그게 국제은행 상황에서의 결제 관계를 정리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지주사 아래에 있는 금융 관계된 모든 사업을 관장해 준 게 포스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배당이 없는 종자 보존 사업이나 토지 개량 사업 뭐 이런 것들도 사일로를 지어가지고 순수출하고는 SOC 사업 쪽에 포스코가 미치고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토탈 같은 거는 네. 가스 두고 그만큼 돈만 받아오면 돼요. 그럼 이제 달러로 받아 쓰기가 좋아. 그러니까 달러로 받아온 돈이라 국내에다가 풀 방법이 없어요. 낙수 효과 안 생겨. 그냥 군부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군부가 영향을 미치려 그러면 외국에서 가스를 팔아서 갖고 들어온 돈으로 농장도 이게 소속해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줄 수 있을 만큼 낙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낙수를 만드는 사업들이 몇몇 안 되는 SOC예요. 전기를 비롯해서 철강 산업이라든지 뭐 아까 얘기했던 농업 산업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돈 되는 거는 미국이 나서가 다 잘라버렸어. 이번에 쿠데타 일어난 다음에 그렇죠. 미국이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들어온 돈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국가가 돌아가려고 하면 공무원들 월급은 줘야 되잖아. 네. 자기들 데리고 있는 직원들은 돈을 줘야 되는데 이러한 역할을 했었던 게 포스코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스코가 이 합작 법인을 청산을 해버렸습니다. 아예.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배당금 안 주고 이건 1년에 1조도 안 돼요. 이거 갖고 그렇지. 무너지진 않은데 포스코가 이 법인 기능을 안 하고 손을 떼버리면 지금 미얀마 안에 있는 모든 군부에 소속돼 있는
공기업이라 그래야 되나? 군 기업들이 다 일시적으로 멈춰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그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의료진까지 미얀마 군부에 반대하는 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파업에 참여하면서 시위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쪽은 어느 쪽이냐면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쪽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일용직 노동자 또는 군부의 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이라는 제도가 무의미한 게 공무원들을 고용해서 월급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군부가 경영하는 일종의 뭐 협동 농장이 됐든 뭐 어디 사일로가 됐든 항만이 됐든 이런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 시스템 안에서 군부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역할 안에 포스코가 했던 기능이 굉장히 컸는데 네. 이걸 청산을 해버린 거예요. 아예 회사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거는 얘네들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 조직 사람들을 다 굶겨야 된다는 상황이 된 거야. 군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이게 치명적으로 군부에 일종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게 사실은 미얀마 시민들한테는 이 부분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청산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얘기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포스코 스탑이라는 그 팻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내밀한 데까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약간 국뽕으로 태극기 걸어놓으면 공장은 습격을 안 한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태극기가 걸리는 공장 아까 얘기한 대로 포스코가 관리하는 군부하고 연결된 공장이기 때문에 안 건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 가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통신, 발전, 농업, 항만 뭐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가 이러한 어떤 결정을 내는 데는 그 한 달 전에 있었던 2달 전에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가 그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인 거고요. 이것 때문에 빨리 손을 들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만들어낸 데는 전혀 엉뚱한 군부 세력의 라이벌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전혀 몰랐던 부분인데 송 작가님이 아까 방송 전에 살짝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조지 소로스 얘기가 나와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제 그 조지 소로스의 가장 일반적인 동남아나 이런 저개발 국가 그 침투 방식인데요. 민간 SOC 민간 NGO 업체들을 지원을 해갖고 만들어요. 뭐 환경단체부터 시작해갖고 뭐 노동단체,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얘네들한테 자금 지원해서 얘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얘들을 자연스럽게 정치 세력하고 연결을 시켜갖고 국가 공무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성장한 NGO 단체 사람들이 국가기관에 들어가면 친미적인 그리고 조지 소로스가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게끔 하는 게 그동안의 방식인 거거든요. 이게 저개발 국가들한테 다 통해 있어요. 유럽, 아시아 어디든지 간에 조지 소로스의 그만한 영향력을 안 받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지 소로스의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걸었던 나라가 어디냐면 헝가리예요.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대놓고 조지 소로스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거기도 똑같은 거예요. 네. 조지 소로스가 그런 방식으로 NGO 단체를 만들어 정치에 관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지 소로스 재단이 40개국에 이게 뭐 아프가니스탄부터 뭐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여기 있는 미얀마, 동아시아 국가 40개국에 이 수백억 달러 이상을 뿌리면서 이 단체를 지원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미얀마 안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약 1,200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헝가리에서는 법을 만들었어요. 2018년에. 외국 자본이나 외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끔 NGO가. NGO가 네. 못 받게 했는데 그래도 어찌 됐거나 이제 암암리에 받고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얀마 안에도 군부가 사실상 실권을 잡고 있지만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제
그 국정의 대표였잖아요. 네.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말하자면 자기 세력들을 확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선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세력들이 지금 조지 소로스의 이 NGO 단체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연간 450만 불 이상의 자금이 이걸 관리하는 이제 그 사람한테 재단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이거를 군부가 작년 이제 그 15일, 그러니까 5월 15일 날 압수수색을 해갖고 그 당시 3월 15일이군요. 3월 15일 날 군부가 막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자마자 그러니까 2월 이 단체를 수색한 거야. 거야. 일어나고 예. 그리고 3월 15일 날 가가지고 이 단체를 습격해갖고 거기 있는 회계 담당자를 체포를 한 거예요. 아. 그게 소로스가 빡이 돈 거지. 왜냐면 소로스 입장에서는 지금 아웅산 수치 여사 쪽에 어떻게든 줄을 대갖고 지금 잘 민주화라는 명목 하에 그렇지. 인맥 잘 형성해 놨거든. 신자유주의를 막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왔어. 그러면서 이제 조지 소로스를 잡았어. 그러면서 나는 중국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돼서 당연히 중국이 자금 지원을 해주면서 조지 소로스 자금이나 반대파 없이 이걸 해나갈 줄 알았는데 물적 지원은 해줬는데 금전적 지원은 전혀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도. 아니 그러니까 미얀마 군부에서는 너무 중국을 조지 소로스처럼 본 거지. 그렇지. 네. 돈을 쌓아놓고 있는 줄 안 거지. 그렇죠. 시진핑과 네. 조지 소로스가 훨씬 돈이 많을 줄 안 거야. 당연하죠. 근데 네. 시진핑은 달러가 없지만 조지 소로스는 달러를 찍어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군부가 간과를 했던 거지. 당연히 돈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지. 여긴 나라고 여기는 일개 개인인데. 그러니까. 네. 근데 미국은 일개 개인이 돈을 미국의 찍어내지. 은행을 네. 소유하고 미국의 달러를 찍어내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 돈 폭격을 이겨낼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러한 갈등이 생긴 거고 그동안 뜨뜻미지근했던 민주당이 갑자기 공세 체제로 어떤 그 금융 제재를 내린 시점이 딱 요 시점에 3월 15일. 여러분이 뉴스를 찾아보시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국제 분쟁이나 이렇게 내전이 벌어진 나라나 이렇게 좀 핍박받는 민중들을 위해서 개입할 때 늘 군사적 지원이 먼저였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이 그냥 뜨뜻미지근한 경제 제재 하겠다 이 얘기만 나와서 미얀마 국민들이 대놓고 그래 우리가 얼마나 죽어가야 니들이 관여를 하겠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방식은 전혀 새로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우리나라에도 뭐 CIA 요원이 있느니 뭐 불온 세력이 있느니 하는데 우리가 외구 돈 받아서 일하는 친일 세력 있듯이 소로스 돈 받아서 일하는 친미 세력 있어요. 아이 그렇죠. 저기 뭐 풍선 날리고 이런 애들이 사실은 그런 애들 그 아닙니까? 미국 지원금 결과적으로. 받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계속해서 번성해갖고 얘네들이 영향력을 키우고 얘네들의 입김이 그러면 그 나라가 결국은 이런 사람들한테 넘어간다는 거야. 근데 이제 아까 헝가리 얘기 나왔으니 얘기를 하자면 지금 헝가리가 조지 소로스 금지법까지 만들어서 미국 자본을 겨우 막아놨더니 네. 이번에는 중국이 돈을 들고 와가지고 푸단데 부다페스트 캠퍼스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 푸단대가 부속 대학교를 헝가리에 만든다는 거야. 캠퍼스를 만드는 거지. 근데 캠퍼스를 만드는 조건으로 차관을 1조 5천억을 주고 네. 캠퍼스를 만드는 비용으로 1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하겠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안에서 5천 명이 넘는 대학생들을 뽑아가지고 6천 명. 아니 6천 명 교수진 넘는 500명. 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의대까지 다. 그 사람들을 중국식으로 교육을 시킨다. 헝가리 의회 내지는 헝가리 주류 사회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그렇죠. 장기적인 계획을 실시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죠. 거기서 이제 나오면은 거의 다 친중 인사가 돼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편을 드느냐 미국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소로스 같은 방식으로 모르게 맥히느냐 중국처럼 와갖고 대놓고 돈질하면서 돈보따리 흘리면서 저렇게 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사실 저 차관도 달러를 안 줍니다. 현물로 줄 거고요.
1조 원 들여서 짓는 대학도 사실상 거의 그 중국 기술자들과 중국 시멘트 갖고 와갖고 그러니까 1대1로 방식이에요. 중국 벽돌로 질 거예요. 그렇죠. 네. 중국 노동자 그러니까 들어오고. 갑자기 헝가리에서 제일 큰 일종의 그 복합 건물이 하나 생기는 건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수혜를 누가 본다? 다 다 중국이 중국이 본다는 보는 거예요. 거죠. 그래서 부다페스트 시는 야당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달라이 라마의 길, 자유 홍콩의 길, 이런 식으로 중국이 부들부들 할 만한 길들을 다 만들었어요. 4개를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반대 시위가 되게 크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국 자본의 침탈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잘 막아내는 국가가 없어요. 지금 이제 비근한 예로 호주 같은 경우에 보면 호주에도 엄청나게 많은 중국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아, 호주는 20% 이상이래요. 네. 호주 전체 대학의 20% 이상이 중국인 유학생인 거야. 뭔 놈의 유학을 그렇게 많이 갔냐고. 그래서 중국인 유학생들의 그 내는 유학비 그러니까 학비하고 학비비, 걔네들이 쓰는 돈이 없으면 대학가가 운영이 안 될 정도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최근 들어 호주에서 중국하고 반중 감정이 생기면서 시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대학생들이 시위를 한단 말이에요. 중국이 이러이러해서 문제 있다라고 토론의 형태의 그 노방 시위를 하는데 갑자기 중국인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 몰려와가지고 현장에서 그 시위를 깽판 나버리고 해산을 시켜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중국에 대한 비판 대자보나 이런 걸 올리면 다 찢어버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중국 학생들, 그러니까 폭력을 쓴 중국 학생들은 처벌을 안 하고 그러한 게시물이나 모임을 주도했던 학생을 2년 동안 정학을 시켜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잠식 당한 거죠. 그러면 호주가 아무리 지금 뭐 미국하고 손잡고 수상이 철광석 수출을 거부하니 어쩌니 하더라도 이렇게 내부에서 하나씩 허물어뜨리면서 이걸 올라오게 되면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미 호주 정계에 친중 정치인들이 쫙 깔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주 정계는 친중 그 정치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뭐 호주 부동산이 중국인들 때문에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정작 호주인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좋은 몇 땅을 년부터 안 사요. 나왔죠. 좋은 땅을 중국인들이 독점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전부 다 자기 영역권화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우리 신촌이나 이대 같은 것도 사실 사드 아니었으면요 상권 다 맥혔을 거예요. 종로처럼. 그러니까 한참 영동처럼. 그런 식으로 걔들이 먹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면은 건물 하나를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시세 한 하고, 5배, 10배로 사버리죠. 사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너도 나도 주변에서 다 팔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사들인 다음에 거기 있는 상인들을 다 쫓아내고 자기네 사람들로 상가를 다 채워요. 그렇죠. 이니스프리인데 사장이 한국말을 전혀 몰라. 근데 이니스프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관광버스를 타고 엄청난 중국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화장품을 사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중국 위챗페이나 위에나로 결제를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생기는 모든 마진이 그대로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만 장사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식당, 뭐 빵집 뭐 이런 식으로 옷가게 하나씩 둘씩 넘어가면서 그렇죠. 거기가 아주 중국 타운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부동산을 5배, 10배를 주고 이걸 사버렸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의 정상적인 가격으로는 이걸 못 팝니다. 팔죠. 그리고 못 거기에 팔죠. 대놓고 야 우리 중국 사람 옆에 들어와서 건물이 5배 뛰었고 내 것도 2배 뛰었다?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건물을 사줄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 그리고 그 건물에 임대를 주잖아요. 비싸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건물이 올랐다고 생각하니까. 한국인 업자는 거기서 장사를 못하니까 견뎌나질 못해. 결국은 장사를 못하게 되고 빈 건물이 되잖아요. 그때는 제값의 절반 아니면 4분의 1 가격을 제시하면서 망하느니 팔아요. 그냥 쥐고 있으면 그냥 계속 망하든가 이런 방식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방식에
많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나가 강하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미얀마에서만큼은 이 수작이 안 통한 거예요. 돈질이 안 됐던 거지 미얀마에. 네. 결국 미얀마가 수출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싶은 건 많은데 돈 내고 팔 수 있는 물건이 극히 적었어. 그리고 이런 외환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중국한테 기대질 못했기 때문에 한국한테 기대했단 말이야. 그걸 포스코가 해줬다는 거예요. 포스코 종합상사가. 그래서 포스코 종합상사가 지금 미얀마에 미치는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래액의 훨씬 이상으로 중대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만일에 이와 관련된 군부의 그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고 치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통큰 도덕적인 결단과 포스코의 미얀마에서 끼쳤던 영향력이라는 점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향후 우리 포스코를 비롯해서 우리나라가 받을 타격은 없을까요? 별로 없죠. 왜냐면 그 미얀마의 경제 규모가 워낙 낮다 보니까 작아서 작아서 이제 일부 이제 그 SK나 뭐 포스코 입장에서는 일부 수익이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기업의 가치를 기업의 위험성을 좌우할 정도의 큰 투자는 아니에요. 따라서 중국이 뭐 송유관이나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 갖고 중국 군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졌지만 실제로 미얀마 경제를 먹여 살리는 산업의 어떤 중심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해왔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밝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제가 국뽕반점 할 때 동남아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미얀마에 미치고 있는 한국 기업의 영향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 영향력이 지금 발휘되었기 때문에 군부가 어쩔 수 없이 합의를 들거나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져 가고 있고 이건 소리 없는 어떤 마쿠 정치를 펼쳤던 문재인 정부와 대한민국의 외교력의 덕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국뽕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삼삼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었고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게 안 취한다. 이제 송작가 TV 몰 안에 입점을 해서 영한네이처에 접속하지 않으셔도 송작가 TV에서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저희 송작가 TV몰에서 이제 영한네이처 제품 전체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마카산삼을 비롯해서 술깨 이외의 나머지 제품들은 10,000원 추가 할인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게. 그 가격은 송작가 TV 몰에서만. 그렇죠. 송작가 TV몰에서만 할 수 있는 가격대로 해서 네. 공급을 하고 있고요. 많이 찾아주시고요. 필요하신 거 주문 주시면 저희가 AS도 직접 저희 그 채널을 통해서 정보해드리고 있으니까 더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술값만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 술에 질 일은 없습니다. 답 쏴봐. 답 쏴보시고 효능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럼 송 작가한테 항의를 하세요. 네. 자, 지금 그러면은 조만간 미얀마 군부는 두 손 두 발 들까요? 일단은 먼저 민정 이양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지킬 건데 1년이잖아. 1년 동안 해서 이제 지가 은퇴하고 지가 양복 입고 양복을 입고 나오려고 나서 하는 나 건데 민정 예. 이러잖아요. 자, 그러한 관계를 이제 어떻게 중간에 잘 조율하느냐도 좀 필요할 거고요. 지금 미얀마의 구호가 그겁니다. 우리가 이기면 한국, 지면 북한이라고. 아, 이게 실제 미얀마에서 하는 구호예요. 네. 그만큼 한국에 대한 의존도와 기대치가 굉장히 엄청 높죠. 높습니다. 막 평화유지군 파견해 주세요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서민들이 일단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새로운 국민통합정부에서 민주진영에. 민주진영 쪽에서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제안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북한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그 민주화를 끌어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중간 안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뭐 1년이라면 너무 멀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지난하게 검찰 개혁 해왔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1년 후에 어차피 선거는 될 수 있어. 라는 상황 하에서 공정하고 국민의 어떤 미얀마 국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공정한 선거 체제와 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민주화에 도움을 준다고 하면 그건 그만큼 도덕적인 정부가 해요. 미국이 나서 갖고 한다 그러면 그건 뭐 보나마나 남미꼴 나는 거고 자 미얀마 국민들이 한국을 믿겠다. 한국한테 이와 관련된 모든 관련과 무엇을 뭐 행정이 됐든 투표 관리라든 이런 걸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거고 자연스럽게 그런 방식으로 미얀마의 정상화에 한국이 기여하게 된다고 하면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정말 거의 뭐 우리 땅이다. 우리 그 외교 영토다라고 말할 만큼 기존의 아시안을 끼고 있었던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사실상 전부 몰아내는 지위를 얻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국민들이 스스로 진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빨판개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도 다 거부하고 미얀마 정말 자체적으로 서겠다. 우리가 독립적인 정부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민주화의 단계, 선거 시스템을 비롯한 투개표 시스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한국식으로 하겠다. 한국식으로 또는 한국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도 그렇죠. 얘기했지만 이거 굉장히 좋은. 왜 그대들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우리의 롤모델은 대한민국이다라고 외치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를 외치겠냐는 거죠. 이게 오랫동안 이 동방외교를 남방외교를 해왔던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결실이라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국뽕을 가지셔도 된다는 말씀 네.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강아지님께서 그러면 중국에서 앙심을 품지 않을까요? 걱정하셨는데 중국이 지금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중국 네. 시진핑은 당장 자기 안위부터 걱정해야 됩니다.